내가 올해로 100살을 넘게 살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일이 하나 있어요. 어떤 집에 들어가면은 공기부터가 맑고 향긋해서 마음이 절로 편안해지는 집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집은 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피키하고 무거운 냄새 때문에 숨이 턱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들 그것을 노인 냄새라고 부르더군요. 하지만 내가 살아보니 그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몸에서 나는 냄새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의 찌꺼기이자 마음속에 쌓아둔 해묵은 감정들이 밖으로 새어나오는 영혼의 냄새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50세를 넘기고 인생의 후반전으로 접어들었는데도 여전히 집안에 이런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운기가 서서히 썩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오직 인생을 다 살아본 사람만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도 과거의 방식대로 살며 집안에 낡은 것들을 쌓아두고 있다면 당신의 남은 생애에 복이 들어올 자리는 단 한 짝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왜 우리네 노인들의 집에서는 그런 냄새가 날까요? 한국의 전통적인 사상에서는 이를 기정체라고 봅니다. 물도 흐르지 않고 고여있으면 썩기 마련이듯 사람의 공간도 새로운 기운이 돌지 않고 옛것에만 매여 있으면 반드시 악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젊은 시절 아주 유능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예전의 명예와 물건들에 집착하며 삽니다. 그의 집에 가보면 빛바랜 훈장들과 낡은 서류 뭉치들이 거실 한 구석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먼지가 뽀얗게 앉은 그 물건들 사이로 흐르는 공기는 참으로 차갑고도 우울합니다. 그것이 바로 운기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자꾸 무언가를 움켜쥐려고만 합니다. 혹시나 나중에 쓸모가 있을까봐, 혹은 이것이 나의 찬란했던 시절을 증명해줄 유일한 증거라고 믿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당신이 움켜쥐고 있는 그 낡은 물건들이 사실은 당신의 내일을 쫓먹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릅니까? 50대 이후의 삶은 채우는 삶이 아니라 비우는 삶이어야 합니다. 비워내지 않으면 새로운 공기가 들어올 수 없고 맑은 기운이 돌지 않는 곳에는 결코 행운이 깃들지 않습니다. 냄새라는 것은 참 정직합니다. 아무리 좋은 향수를 뿌리고 비싼 방향제를 놓아도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퀴퀴한 냄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겉으로만 웃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을 한번 천천히 둘러보십시오. 혹시 10년 넘게 한 번도 꺼내보지 않은 물건들이 창고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품이라며 차마 버리지 못한 채 곰팡이 냄새를 풍기게 놔두고 있지는 않나요? 물론 추억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의 기운이나 과거에 실패한 기운이 담긴 물건을 너무 오래 곁에 두는 것은 산 사람의 운명을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진정으로 품격이 있는 노년은 깨끗함에서 나옵니다. 몸을 자주 씻고 옷을 갈아입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머무는 공간의 기운을 정화하는 일입니다. 내가 100년을 살아오며 느낀 가장 큰 지혜 중 하나는 운이라는 것은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해둔 맑은 공간으로 스며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집안에 쾌쾌한 냄새가 진동하는데 어떤 복이 기분 좋게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당장 창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집을 병들게 하고 당신의 운명을 가로막고 있는 그 세 가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들을 내다 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집에는 비로소 청정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 들어서도 존경받고 자식들이 찾아오고 싶어하며 스스로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합시다. 이것은 단순히 청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남은 생을 바꾸는 거룩한 의식과도 같은 일입니다. 이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당장 집 밖으로 던져버려야 할 첫 번째 물건, 즉 우리를 과거의 감옥에 가두고 있는 그 구체적인 실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집 밖으로 내던져야 할 첫 번째 물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들과 더 이상 입지 않는 낡은 옷가지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먹는 음식에만 유통기한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살아보니 세상 모든 물건에는 저마다의 생명력이 있고 그 기운이 다하는 기한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약 상자 안에는 몇 년 전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먹다 남은 정체 모를 알약들이 굴러다니고 냉장고 깊숙한 곳에는 언제 넣어두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말라비틀어진 식재료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쓰겠지. 버리기는 아깝다는 그 마음이 당신의 집안의 음습한 기운을 불러들이는 주범입니다. 썩어가는 음식과 효능을 잃은 약은 단순히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된 에너지를 내뿜으며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생기를 갉아먹는 독소와 같습니다. 특히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10년, 20년 전 젊은 시절에 입었던 옷들, 이제는 몸에 맞지도 않고 유행도 한참 지난 그 옷들을 왜 여전히 움켜쥐고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유독 정이 많아서 물건 하나 버리는 것도 인연을 끊는 것처럼 괴로워하곤 합니다. 하지만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쌓아두는 것은 현재의 나를 부정하고 과거의 나에 머물러 있겠다는 고집과 같습니다. 옷은 사람의 피부와도 같습니다. 낡고 해진 옷, 곰팡이 냄새가 밴 옷들이 옷장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새로운 복장이 들어올 자리가 없고 새로운 기운이 당신의 삶을 감쌀 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한 노교수는 평생을 청렴하게 사셨지만 은퇴 후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의 집에 가보니 거실이며 방이며 읽지도 않는 오래된 잡지와 신문 뭉치들이 천장까지 닿을 듯 쌓여 있더군요. 그 종이들이 내뿜는 퀴퀴한 냄새가 집안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지식이고 업적이라 믿었지만 사실 그것은 이미 생명력을 잃은 종이 더미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권했습니다. 이보게, 자네의 지식은 이미 머릿속과 가슴속에 있지 이 종이 속에 있는 게 아니네. 이것들을 비워야 자네 폐로 맑은 공기가 들어오고 병마도 물러갈 걸세. 그가 큰 결심을 하고 집안을 비워내자 놀랍게도 그의 안색이 밝아지고 건강도 서서히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심리의 밑바닥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깔려 있습니다. 나중에 가난해질까봐, 나중에 아쉬울까봐 미리 쌓아두는 것이지요. 하지만 100년을 살아본 내가 장담하건대 물건을 쌓아둔다고 해서 불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물건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정신은 산만해집니다. 50대 이후의 삶에서 가장 큰 미덕은 단순함입니다. 주변이 단순해져야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망설이지 말고 버리십시오.
구멍난 양말, 목이 늘어진 티셔츠, 이가 나간 그릇, 작동하지 않는 가전제품들까지 모두 내보내야 합니다. 그것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 빈 공간이 바로 운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비워진 선반을 닦아내며 흐르는 땀은 당신의 영혼을 닦는 성수와 같습니다. 무언가를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이제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를 충실히 살며 다가올 미래를 기쁘게 맞이하겠다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물건을 정리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집안의 공기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코끝을 맴돌던 무거운 냄새가 사라지고 살랑이는 바람의 향기가 느껴질 때 비로소 당신의 운명도 선순환의 궤도에 올라타게 됩니다. 자, 이제 공간을 비웠다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물건보다 더 무섭고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것이 우리 삶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 끝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의 운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두 번째 독소, 즉 마음의 쓰레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빛나게 할 보석 같은 지혜가 될 것입니다. 물건을 비워냈다면 이제는 우리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보이지 않는 기운을 살펴야 합니다. 100년을 살며 수많은 노년을 지켜보니 집안의 공기를 가장 탁하게 만드는 것은 낡은 가구도 퀴퀴한 옷까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독한 말과 마음속에 필리를 틀고 있는 고집이라는 쓰레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즉시 내던져야 할 것은 바로 이 나쁜 언어의 습관과 타인을 향한 원망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내뱉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삭신이야, 죽겠다, 세상 참 말세다 같은 한숨 섞인 말들인가요? 이런 말들은 내뱉는 순간 우리 주변의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적으로 쇠약해지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마음까지 그 쇠락함에 전염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난 노인들 중 유독 외롭고 고립된 분들을 보면 한결같이 입만 열면 과거의 고생담을 늘어놓거나 자식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하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노인 냄새입니다. 고집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같은 말들을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세상은 변했고 우리가 살던 시대의 정답이 지금의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나의 경험이 절대적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은 숨이 막혀 떠나게 됩니다. 자식들이 집에 오기를 꺼려한다면 혹시 내 집안이 나의 고집과 잔소리로 가득 차 있어서 아이들이 쉴 틈이 없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50대 이후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는 경청에서 나옵니다. 내 말을 줄이고 상대의 말을 들어줄 때 그 겸손함이 집안의 운기를 바꿉니다. 내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 부유하게 살았지만 늘 남을 비난하고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분의 노년은 화려한 저택 안에서 혼자 삭막하게 저어갔습니다. 반면 가진 것은 적어도 늘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분들의 집에는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맑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말 한마디가 그 집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속에 쌓아둔 억울함과 미움을 버려야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만 안 했어도, 내가 그때 그 돈만 안 잃었어도 하는 식의 후회는 영혼을 부식시키는 산성비와 같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움켜쥐고 있는 것은 쓰레기 봉투를 가슴에 품고 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것을 내다 버리지 않으면 당신의 안색은 점점 어두워지고 당신이 머무는 소파와 침대에도 그 어두운 기운이 배어듭니다. 진정으로 평온한 노후를 원한다면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을 놓아주십시오. 비난받거나 무시당했을 때 즉각 반응하며 화를 내는 것은 나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그저 허허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100세 인생을 살아낸 사람의 품격이자 향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수용하는 순간 우리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고 집안에 막혔던 기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집안을 청소하듯 당신의 언어 습관을 대청소해 보십시오. 비난의 말 대신 칭찬의 말을, 불평 대신 감사를 채워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집안에 퀴퀴한 냄새가 거치고 상쾌한 나무 향기 같은 기운이 서서히 차오를 것입니다. 사람의 기운은 그 사람이 쓰는 말의 온도를 닮아갑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 곁에는 늘 좋은 인연들이 모여들고 그 인연들이 다시 당신의 운기를 북돋아 줄 것입니다. 자, 이제 공간의 물건과 마음의 말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마지막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타인에 대한 의존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품위 있게 늙어가기 위해 반드시 버려야 할 마지막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마지막 관문을 넘어서면 당신의 삶은 진정으로 향기로운 숲처럼 변할 것입니다. 공간의 물건을 비우고 입술의 말을 정돈했다면 이제는 우리 영혼 깊숙이 뿌리 박힌 가장 지독한 냄새의 근원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는 마음과 자식에게 의존하려는 보이지 않는 집착입니다. 내가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오며 수많은 노년을 지켜본 결과 가장 빨리 늙고 초라해지는 사람은 바로 자신의 행복을 남의 손에 맡겨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50대와 60대를 넘어서며 문득 밀려오는 고독감이 두려우신가요? 그래서 자식의 전화 한 통에 일희일비하고 친구들의 모임에서 소외될까봐 전전긍긍하며 사시나요? 이런 의존적인 마음은 우리 내면에서 궁상맞은 냄새를 풍기게 합니다. 누군가 나를 봐주길 바라고 내 노고를 알아주길 갈구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 차고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이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진정으로 향기로운 노년은 독립에서 시작됩니다. 경제적인 독립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절실한 것은 정신적인 독립입니다. 이제는 자식이라는 이름의 훈장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삶이 있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의 남은 고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자식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는 대신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혼자서도 즐겁게 책을 읽고 산책을 하며 차 한 잔에 여유를 즐길 줄 아는 노인의 집에서는 고고한 난초 향기가 납니다. 내가 아는 한 노부인은 자식들이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추는 처지였지만 결코 누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매일 아침 정갈하게 집안을 닦고 평생 배우고 싶었던 서예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집 거실에는 늘 묵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가끔 들르는 손주들은 그 향기와 할머니의 평온한 미소가 좋아서 오히려 더 자주 놀러 오게 되었습니다. 반면 늘 자식 탓만 하며 방치된 방 안에서 텔레비전만 보던 노신사의 집은 환기되지 않은 공기와 원망 섞인 한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밝고 맑은 기운이 흐르는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회적 지위나 과거의 명함에 대한 미련도 과감히 던져버려야 합니다.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현재의 소소한 기쁨을 누릴 눈이 가려집니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50대 이후에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나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사람은 늙기 시작합니다. 80세가 되어도 새로운 요리를 배우고 90세가 되어도 세상의 변화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늙은이의 냄새가 아니라 청년의 생기를 내뿜습니다. 내가 100세가 넘어서도 강연을 하고 글을 쓰는 이유는 단순히 일이 좋아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닦고 새로운 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내 영혼이 정체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인물이 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흐르고 배우며 자신을 가꾸는 사람의 주변에는 늘 신선한 바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타인의 시선이라는 낡은 거울을 깨버리십시오. 그리고 오로지 당신 자신만을 위한 맑고 깨끗한 거울을 앞에 두십시오. 나는 나로서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당신의 몸과 마음에서는 그 어떤 향수보다 진하고 품격 있는 인간의 향기가 배어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운기를 극대화하고 노년의 품위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도달해야 할 최종적인 삶의 모습, 즉 진정으로 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오는 집의 완성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황혼을 가장 찬란한 황금기로 만드는 그 결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인생의 긴 여정에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겨야 할지 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집안의 낡은 물건을 비우고 입술에 독한 말을 씻어내며 타인에게 기대려 했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일. 이 모든 과정은 결국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이 머무는 자리를 청정하게 만들어 남은 생애 동안 하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담아내기 위함입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와 보니 인생은 마치 커다란 그릇과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 그릇에 무엇이든 가득 채우려 애쓰지만 노년의 지혜는 그 그릇을 얼마나 깨끗하게 비워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비어있는 그릇이라야 맑은 물을 담을 수 있고 깨끗한 방이라야 귀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이제 키키한 과거의 냄새를 벗어던지고 싱그러운 생명의 기운으로 채워졌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한 가지는 이 모든 변화를 오늘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정리해야지, 나중에 여유 생기면 마음을 다스려야지 하는 미움 자체가 이미 정체된 기운의 증거입니다. 오늘 당장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쓸모없는 물건 하나를 버리는 것으로 당신의 운명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거대한 운명의 흐름을 만들고 그 흐름이 당신의 노년을 고독이 아닌 고고한 평온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추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깎아내어 본연의 빛을 발하는 보석이 되어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머리카락은 휘어지고 주름은 깊어질지언정 여러분이 머무는 공간과 여러분의 인품에서는 항상 숲속의 새벽 공기 같은 청량함이 감돌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내가 100세를 넘게 살며 배운 가장 큰 진리는 복은 쫓아가는 자에게 가지 않고
맑고 고요하게 기다리는 자에게 스며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집은 그 맑은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그리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곁이 너무도 따스하고 향기로워서 저절로 발길을 옮기게 되는 그런 멋진 어른으로 살아가십시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늘 건강과 평안 그리고 청정한 운기가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부디 평안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